네,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는 안보 공방, 또 어수선한 집권 여당 상황까지 정치권의 핫 이슈를 찐 보수를 자처하시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처가 아니고 자타공인 아닌가요? 아, 자타공인?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화로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직접 뵙게 돼서 2달 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의 시각 궁금하고요. 오늘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조 대표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신장개업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솔솔 그 이준석 대표 오늘 무고죄로 송치한다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하면은 당대표 1등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속보가 떴는데 전대 룰 바꾼다. 저는 이미 그 핵심 사람 만나서 네네. 전대류를 안 바꾸고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김재원 전 최고는 설마 바꿀 수 있겠냐, 이게 지금 국민들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지금 이랬거든요. 경선 예선에 3대7 예. 이제 본선 들어가면 5대5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전반적인 룰들을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너무 뒤어가지고 네네.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못 보겠다라는 네. 국민의힘 윤핵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있죠. 네네. 특히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경선 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멀어졌고, 아, 맞아요. 그때 서로 손 탈치는 사건부터 해서 예, 손치고 무속 얘기했다가 굉장히 화를 냈죠. 그리고 이제 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이러고. 경기도지사 예, 예. 경기도지사 경선 때 윤핵관들이 그 김원의 몰기 작업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습니까? 95대5 지역위원장들, 당협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갔으니까 당사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완전히 이제 돌아섰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준석 전 대표 문제까지 겹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제가 유승민 의원 그거 보면서 그렇게 소신 있게 네. 뭐 이런저런 본인 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배신을 한번 해본 사람은 2번 배신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뭐 크게 그런가요? 그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2월 3월 가야 안 네. 되겠느냐. 네네. 그럼 그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냥 죽지 않을 거예요. 네. 어차피 싸움을 시작한 거니까. 네. 이번에 이제 무고 송치된 부분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영향이 크죠. 그렇죠. 만약 그게 처벌이 근데 되면 이제 그게 전당대회 룰 변경 문제라든지 뭐 그 전당대회 가는 과정에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느냐. 네. 그래 되면은 결국 1년 남겨놓은 상황인데 그 내년 당시에 초가 되면. 내년 초가 되면은 총선까지 1년 정도. 1년인데 네. 그 수습을 지금 윤핵관들이 할 수 있는가? 못합니까? 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되면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네. 복잡해진다. 복잡해진다. 저는 이제 윤 대통령한테 했죠. 대통령은 2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둘이 만나서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죠. 협치하셔라. 네. 야당하고 협치해서. 근데 야당도 뭐 계속 도망가다가도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저렇게 협치하자는데 왜 민주당이 저러냐 할 정도 되면 야당이 폭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잘못 두고 있다. 주변 사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아쉽다. 왜냐하면은 권선동 의원의 막말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은 저는 도저히 생각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아, 최근에 소위 친일 발언. 그것도 그런데 뭐 다 괜찮은 식으로 떳떳하게 다 돌아다니는데 예. 잘못한 겁니다. 국민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역사 공부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 제가 그랬죠. 꾸짖으시더라고요. 제가 저 정진석 예, 그 비대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 역사 공부 진짜 좀 해라. 아, 그 말 한마디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네. 뭐 지금 당권 경쟁이 이미 붙어 있고 네.
뭐 윤핵관 중에서 권선동 의원은 지난번에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날아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외교 그 방언 여러 가지 이런 욕설 문제 뭐 비속어 문제 나오니까 갑자기 전면에 부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윤핵관 한 축에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생각은 당권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말이나 이런 얘기들이 숙지지 않고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는 저 이제 엑셀레이터를 올라갈 더 거다. 밟을 거다. 아. 그렇게 되면은 피곤한 건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주변 청소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주변 청소. 주변 사람들을 네. 가려서 네. 이제 뭐 5개월 지났었고 6개월 가까이 이제 되면은 네. 이제 아시잖아요. 네, 네. 청와대 뭐 안에서 이런저런 그 윤핵관 핵심이 가서 막 자리 잡아놓은 거 네. 빼내듯이 네. 윤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뒤로 좀 물리는 것이 네. 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말년돼 가지고 네. 임기 말돼 가지고 기댈 데도 없는데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음. 사고만 쳐놓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 오래 해본 사람으로 네. 볼 때는 네. 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아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등등등 해서 이거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보수 세 판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렇게 솔솔 나옵니다. 보수 세판짜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렸죠. 달려 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계속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도 아쉬운 것이 그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정치판을 잘 모른다. 경제 관료 출신이죠. 이게 판을 그릴 줄 알고 판에 대해서 네. 돌을 던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훈수를 둬줘야 되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훈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윤핵관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강호에는 타짜들이 많습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보시면은 네. 그런 사람들 눈에 보여요. 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네. 국민들을 위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좀 옆에 두시는 것이 늦었지만은 네. 지금이라도 그게 빠른 길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윤 대통령이 그렇게 소위 타짜들을 강호의 타짜들과 함께 정치를 제대로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면 국민의힘 됩니까? 분열되죠. 왜냐하면 분열됩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판을 좀 볼 줄 아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분 성격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안 맞아요. 네, 네. 서로가 안 맞다고. 그래도 좀 거리를 멀리 안 하고 좀 옆에 두셨어야 된다. 뭐 그런 분의 조언들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 뭐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예, 그러시죠. 저하고 한 당에서 10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네. 인격적으로 안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나 예. 비대위원장이나 전 원내대표나 윤핵관을 이름을 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네.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 네, 네. 그 대신에 국민을 봐서는 예.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되면서 네. 국민의힘의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사실은 네. 이재명 당대표 아닌 당대표가 됐으면은 국민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네. 없는 당대표가 됐으면. 네.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상황이 왔다. 네. 그것은 국민의힘 또 네. 대통령실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당이 사실 진짜 이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당이 분열해서 당이 두 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분열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 중심에 있었죠. 중심에 있었죠. 그렇죠. 한쪽으로 확실히 확실하게 중심을 중심에 잡기는 있었는데 지금 했지만 저는 오늘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가서 기자가 예. 물었어요. 네. 윤 대통령한테 탈당을 권유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벌써요. 물었어요. 예. 뭐 그 기자가 왜 물었는지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네. 당황스럽게 그 말을 끊어버리더라고. 정석대. 그 말이 곧 나온다. 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대통령이 네. 두 번 할 거 아니니까 네. 내가 이제 정치하고 거리를 좀 두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지금 쏟아지는 일들이 뭐 네, 국방 네,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고 문제 등등 해서 다가올 파고가 너무 높잖아요. 네. 이게 뭐 국민의힘의 정신 팔릴 상황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은. 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 시점.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시점이 그게 내년 초쯤 될 거다라고 2, 3월 정도 사람들이. 저는 보고 예. 있어요. 2, 3월. 예. 그래서 예. 제가 2, 3월이라는 게가 그때 정치의 빅뱅이 일어날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겨울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 본인이 그동안 습관을 못 내려놓는 데다가 네. 도와줘야 될 쪽에서 도와주질 못하고 저렇게 계속 터지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인데 네. 오늘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튼 기자 질문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수 세판짜기도 내년 2, 3월 경 그러니까 총선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는 새로 판짜기가 시작될 시간적으로도 거다. 없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이준석은 살아야 되는 이준석 전 대표는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유승민 의원 기회는 마지막 기회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네. 전당대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파고들이 있다. 네. 룰 변경 네.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당장. 그래 되면은 또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보수 세판짜기가 내년 2월, 3월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은 이 보수 세판짜기에서 어떤 역할? 우리 공화당은 뭐 제기를 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극우 프레임은 다 거의 다 벗었어요. 아, 가만히 그렇습니까? 보니까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이 극우가 아니고 예. 권선동이나 정진석이가 진짜 극우였구나. 아, 요즘은 그 경쟁하신 분이 한 분 더 나오셨어요. 누구죠? 김문수 경산호위원장. 김문수 경산호 아, 위원장. 이분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김문수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는 우파들이 한 30% 있습니다. 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우리 공화당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라. 예, 예.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 이렇게 예.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더 씌워진 우리 공화당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은 저런 요구 안 하던데. 그렇지. 저 정도까지 막말 안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문수 위원장이 근데 본인 소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그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쉬운 어떻습니까?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네. 노동개혁을 제가 주도했잖아요. 네, 예. 그때 환노위 간사를 했어요. 네네. 그 파트너가 추미애 위원장이에요. 추미애. 박근혜 예,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네. 개혁을 하려 그러고 네. 특히 노동 개혁을 하려 그러면은 간까지 다 내놔야 돼요. 간 쓸게 그러니까 다 제가 빼놓고. 그때 새벽 3시까지 제야에 있는 사람들 뭐 다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주잔도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네. 단지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김일성주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인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 이래 봐요. 네, 사실은. 네, 민주당이 풀어야 될. 근데 국회에서 꼭 그렇게 면전에 두고 윤건원 의원 앞에서 윤건영 의원 앞에서 당신 수령에 충성했던 사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에 가장 많이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계셨죠. 그런데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 주사파에 했던 분들이 예. 청와대에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그 보시는군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예. 민주당이 반성할 시점이 됐다 이래 보는 거죠.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은 그 자리 계속 계시는 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게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한 이틀 사이에 너무 이슈를 많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슈를. 김문수 위원장님 별로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다. 끝까지 계실 것 제가 같다. 볼 그래서. 때는 예. 아마 여러 가지 이 노동 개혁에 대해서 네.
본인이 고민을 해서 예. 그 노동개혁을 정말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으면은 네. 이건 대단한 정말 혁신이고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첫 출발점이 노동개혁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내가 그 각 산별연맹 위원장들 다 만나고 있다 했는데 산별연맹 위원 만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그거는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만난 적 없다고 그냥 바로 입장 내셨더라고. 자, 안보 문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 했고 여기에 이게 이제 미국 일본하고 군사 이러다가 그 미끄러운 경사로로 해서 일본하고 군사 동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징검다리 놓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예. 반대가 엄청나게 심하고 예, 예.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우리나라 얘기다. 정서로 만약에 그래 되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당이 뭐 잠시 뭐 죽창가 투로 그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오래 끌고 가면 민주당한테 그 함정이 된다 이래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냥 덜컥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무튼 그 민주당이 이제 이 친일 프레임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친일 프레임보다 벌써 전술핵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 전술핵 문제는 국민의힘이 쉽게 보면 전술핵을 가져오는 게 당연해요. 네. 보면은 그러면 근본적인 그 전에 북한 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를 먼저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던지자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이제 포기하자,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북한 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네. 이것은 한반도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자, 이 화두를 던질 때 그 앞에 얘기를 먼저 던져야 된다. 네. 그럼 북한 핵을 인정하고 갈 거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굉장히 싸늘하다고요. 네. 그냥 전술핵 얘기를 쉽게 전술핵이 하는 게 아니고 전술핵을 얘기할 때는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술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핵 폐기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북핵 폐기가 무용지물이 그래 되는 거죠. 되면은 북한 핵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의 화두를 야당도 안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북한 핵 인정하겠다고 하면 얘기해라.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매해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핵 군축 협상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이게 친일 프레임하고 북핵 문제가 블랙홀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빨리 야당이 벗어나는 게 맞고, 그다음 친일 프레임 주장에, 그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는데 그거 아마 역풍 맞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백악관에서 바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길을 통해서 성취할 거고 우리 목표는 변한 바 없다 하고 그냥 한나절 만에 그렇게 입장을 내버리더라고요.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해구산으로 방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CVID 북핵 폐기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여당이 전술핵 문제를 얘기하는데 북핵 폐기의 문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는 이게 뭐지? 다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하루만 머리 아픈 거야.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국면 전환용이구나. 국면 전환용이다. 결과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용이면 전 좀 뭐 그래 뭐 정치니까 이런 수도 쓰는 거지 싶은데 너무 막 김기현 그 의원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나가고 어제는 뭐 정진석 위원장 한반도 비핵화 선언 다 지금 치워버리자 이래버리고 7차 하니까. 핵실험이 예상이 16일. 예, 앞으로 한 5일에서 20일 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겁니다. 7차 핵실험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전술핵이라도 얘기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7차 핵실험 이후에 좀 한미 동맹 문제가 강화되고 이런
비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잖아요. 네, 네. 이게 뭐 지금 10여 차례 미사일 쏘고 7차 핵실험까지 해버리면은 네. 한국 정부가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뭘 제재할 수 있느냐 네.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전술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말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같이 보는 사람 벌써 두 네. 단계 보잖아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일주일 있으면 핵실험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면평이다. 네. 그래 보는 거죠. 네. 아니 이거 좀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뭔지를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아무튼 한반도 안보 정세. 정치인의 발언에는 네. 저도 뭐 정치 오래 했지만은 네. 다 자기 이속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속에 있는 그렇게 거다. 한물 덮고 네. 한물 덮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 2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말씀 나눴고요.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윤핵관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 대표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 용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윤핵관의 뭐 몇 분은 뒤로 좀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의 사무총장하고 네. 국정기획실장하고 이게 문자 주고받는 거 네, 네. 기강이 이런 기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기강의 문제다. 예. 사무총장이 그렇게 문자를 날리는 것도 잘못됐고 네. 또 그것을 알려지도록 하는 것도 잘못됐다. 네. 한편으로 봐서는 국정감사나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고 뭐 국무위원들 핸드폰 좀 내놓고 가라. 우리도 회의할 때요. 우리 회의들 가면 핸드폰 다 놔두고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 정도 기강도 안 써가지고 뭘 국정 운영을 너무 핸드폰 보여주겠느냐. 자주 찍혀요. 그리고 보통 찍히면은 보낸 사람보다는 힘없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유병호 총장은 좀 거취를 정리하는 게 정권의 부담이 좀 덜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런데 감사원 그 감사위원들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 그 감사원장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 최재 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뭐 제가 찍었다 이래 보기 때문에 네. 뭐 사무총장이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이 네네. 중심을 잡고 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뭐 양쪽 다 기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